그날 밤 마당은 오래 조용했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마당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윤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얼굴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윤 씨는 그 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칠성댁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는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 속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윤 씨의 시선이 박 씨의 왼쪽 뺨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고 보지 못하겠더구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보인다. 어머니. 내가 집에 못 돌아온 것이 그 얼굴 때문이냐?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짐이면 어떠냐? 윤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됐지. 얼굴이 무슨 상관이냐? 박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정 씨는 두 사람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몰랐습니다. 윤 씨의 눈이 정 씨에게 향했습니다. 너는, 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지. 예. 언제부터? 3년 전부터입니다. 윤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매달 갔다고? 예. 그 멀리 혼자? 예. 윤 씨가 눈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정 씨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정 씨가 나무 상자를 윤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윤 씨가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을 내일 아침 관하로 직접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십시오. 잘못됐다고.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박 씨가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댁이 마루 끝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정 씨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들고 가면 윤 씨 집안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가져가시면 달라집니다.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은 것이 됩니다. 윤 씨가 정 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방님 때문입니다. 정 씨가 박 씨를 보았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윤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뭔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정 씨를 보았습니다. 정 씨는 박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당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약간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댁만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 씨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윤 씨가 부엌 앞에 와서 멈추었습니다. 정 씨야. 예. 밥 먹고 가자. 예.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박 씨가 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상 앞에 앉는 것이 4년 만이었습니다. 윤 씨가 박 씨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먹어라. 예.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칠성댁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 씨가 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칠성댁이 정 씨를 보았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부엌에서 앉으라니까요. 정 씨가 잠시 있다가 앉았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맛있소. 윤 씨가 박 씨를 보았습니다. 내가 원래 밥 잘 먹었지. 예. 먹는 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했는데. 박 씨가 웃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이 웃었습니다. 윤 씨도 입가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정 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윤 씨가 나무 상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박 씨가 일어섰습니다. 정 씨가 일어섰습니다. 칠성댁도 일어섰습니다. 넷이서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박 씨 집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는 것을, 얼굴 반이 일그러진 남자가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을 수군거렸습니다. 정 씨는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현감이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 씨가 나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 집안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얼굴 반이 일그러진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현감의 눈이 잠시 박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말씀하시오. 윤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에 윤 씨답지 않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재산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처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문서입니다. 현감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2장의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박 씨 이름이 남아 있군요. 예. 아직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박 씨요? 그렇습니다. 전사 통보를 받은 박 씨가 살아있다는 것이요? 전쟁 중 불에 타 살아남았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현감이 오래 박 씨를 보았습니다. 박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다시 윤 씨를 보았습니다. 관아에 고발 접수가 들어온 것이 있소. 어제 오후에 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숨겼다는 고발이요. 취하하겠습니다. 현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넣었다가 오늘 취하하는 것이요? 예. 이유가 무엇이요? 윤 씨가 정 씨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감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구경꾼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빠른 마을이었습니다.
현감이 정 씨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숨긴 것이 사실이요? 정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3년 전부터입니다. 3년 동안 알면서 알리지 않았소? 예. 그 이유가 무엇이오? 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인 척 살았단 말이오? 예. 매달 남편을 찾아갔소. 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숨어 있었고 아내는 매달 찾아갔소.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을 숨긴 것이 아니라 남편의 뜻을 따른 것이요. 현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발건은 취하를 받아들이겠소. 부부의 도리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소. 마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현감이 나무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박 씨 이름으로 원상복구하겠소. 아직 최종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어렵지 않소. 감사합니다. 윤 씨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현감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가져왔으니 다행이요. 남이 가져왔다면 처분이 달랐을 것이요.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박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전사 기록은 취소 처리하겠소. 살아서 돌아왔으니 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얼굴로 오래 혼자 있었구려. 덕분에 살았습니다. 현감이 정 씨를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나오는데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씨가 살아 돌아왔다고 4년 만에 저 얼굴로 며느리가 3년 동안 혼자 다녀갔다고 두부 팔면서 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박 씨가 정 씨 옆에서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윤 씨와 칠성댁이 앞서 걸었습니다. 박 씨와 정 씨가 뒤에서 걸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정 씨. 예. 왜 어머니에게 상자를 주었소? 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3년을 사셨으니까요. 무슨 뜻이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3년을 사셨습니다. 그 3년이 있었으니 어머니도 달라지셨을 겁니다. 박 씨가 정 씨를 보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소. 그래도 기회는 드려야지요. 박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길가에 나무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잎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 씨. 예. 3년 동안 고생했소. 정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혼자 그 길을 왔다 갔으니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소. 정 씨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박 씨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 씨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박 씨의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정 씨의 담담한 눈이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 얼굴이 보기 싫지 않소. 처음엔 놀랐습니다. 지금은요? 당신 얼굴입니다. 박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떴습니다. 집으로 가겠소. 예.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걷던 윤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기다려주는 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장독대가 있고 우물이 있고 낡은 처마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박 씨가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물, 장독대, 낡은 나무 기둥, 처마 끝에 달린 풍경, 4년 전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변한 게 없구나. 예. 정 씨가 잘 지켜줬구나. 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뭐요? 버텼습니다. 박 씨가 정 씨를 보았습니다. 정 씨가 처음으로 박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서방님. 예. 이제 집에 들어가십시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발씩 걸었습니다. 안채 쪽으로. 낡은 마루를 밟으며 그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4년 전에도 삐걱거리던 마루였습니다. 정 씨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하지만 이 마당을 걷는 박 씨였습니다. 4년 만에 삐걱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정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 씨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윤 씨가 부엌 앞에 왔습니다. 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 씨야. 예. 밥 지으려고? 예. 많이 해라. 예. 윤 씨가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솥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밥이었습니다. 네, 사람분의 밥이었습니다. 정 씨는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물물에 손을 씻을 때마다 손이 터서 피가 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들이 아주 먼 것 같았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밥 짓는 연기구나.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집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정 씨를 보았습니다. 밥 짓소. 예. 같이 하겠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박 씨가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하면 돼요? 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물 좀 씻어 주십시오. 박 씨가 소쿠리를 들었습니다. 우물로 나갔습니다. 정 씨는 솥뚜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밖에서 물 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소쿠리 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없었던 소리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정 씨는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박 씨가 나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잘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불소리만 들렸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밑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정 씨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박 씨 옆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박 씨가 말했습니다. 정 씨. 예. 두부 장사는 계속하겠소. 정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박 씨가 정 씨를 보았습니다. 정 씨는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무엇이요? 3년 동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달마다 갔습니다. 서방님이 있는 곳에. 박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오두막이 좁고 냄새나서 좋았습니다. 뭐가요? 정 씨가 박 씨를 보았습니다. 서방님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박 씨의 일그러진 얼굴이 웃었습니다. 4년 만에 집에서 웃는 박 씨였습니다. 이 마루에서, 이 마당을 보면서 정 씨도 웃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지어보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윤 씨가 안채에서 나오다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별이 떴습니다. 3년 내내 각자 바라보던 별이었습니다. 오늘은 나란히 보는 별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에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과부인 척 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달 한 번씩 혼자 산속 오두막을 찾아가면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 두부를 팔면서 장롱을 뒤지면서 정 씨가 그렇게 버틴 것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정 씨가 나무 상자를 시어머니에게 건넨 것은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정 씨는 과부인 척했지만 단 하루도 아내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 씨가 3년을 버틴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야담 동행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